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15강째입니다. 총 21강 중에 벌써 15강이네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시작을 하니까 끝이 있는 것이죠. 시작을 하니까 끝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들 리더라면 조직을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떨 때 조직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요, 리더가 전략이 부재할 때 조직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 전략이 없으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전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팀빌딩 왔다 가신 분들은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어 치워버린다. 누가 한 말이죠? 피터 드러커가.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그 조직의 문화가 이렇게 나쁘면은 사람을 키울 수가 없고 조직은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문화가 나쁘다는 것은요, 문화가 나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이죠. 특히 리더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요, 문화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15강은 뭐냐면요, 리더가 갖춰야 되는 자질,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인데,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홀로 모든 것을 취한다면 모두 그대를 홀로 두고 떠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참 라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만일 홀로 모든 것을 취한다면 모두 그대를 홀로 두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리더가 이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항상 어떤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나쁘면요, 조직의 문화가 좋지 못하고 조직의 목표,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펙티브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조직의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조직은 리더들 간에 불화가 있으면 조직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나쁘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조직의 문화가 중요하고, 조직의 문화, 특히 리더들 간의 어떤 그런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록구그 법칙 아마 35강에서 했을 것입니다. 35강에서 했는데, 군자는 화의부동하는데 소인들은 동의불화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군자가 리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더들은 조화롭지만은 다 똑같진 않다 그랬어요.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다 다르면서도 조화롭다니까요. 사이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그래야지만이 조화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다 똑같아 보인다. 동의, 불화, 조화롭지가 않다니까. 조화롭지가 않다. 그래서 소인들은 분란을 좋아합니다. 분란을. 왜? 분란이 있어야지 그 뒤에서 자기가 숨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험담도 많이 하고 남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군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군자는 항상 서로가 다 사람이 다른 듯 하지만서도 항상 조화로워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록구그 법칙 35강에 보면은 화의부동인가 동의불화인가 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어떤 관계가 좋아야지만 이 조직의 문화가
좋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이전에 삶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계 속에 있거든요. 관계를 떠나서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를 떠나서는 삶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좋은 삶이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삶의 공통된 목적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려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요, 어떤 집에 왔는데 또는 직장에서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불가에서는 관계가 수행이라 그러는 거죠. 삶 자체가 수행인데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수행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이전에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지 삶이 내가 행복하거든요. 내가 또 행복해야지만이 어떤 이 조직의 그 성과도 낼 수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되는 15번째 리더의 조건에서 자질이 뭐라고요? 관계성입니다. 그 리더가 관계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조직의 시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 관계성하고 연결되는 법칙이 뭐냐면은 The Law of Connection, 연결의 법칙이에요. 연결의 법칙. 한번 보실까요? 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끌든지 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죠?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이끌 수가 없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들 이 강사들 같으면 말이죠. 무대에서 빅톡, 그러니까 아주 멋진 소리를 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멋진 소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청중들하고 스몰 톡을 잘해야 돼요. 스몰 톡을. 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이죠.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무대 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빅톡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니까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뭔가 친밀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관심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 다들 말이죠. 연결은 안 돼 있고 자기만 아주 멋진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니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 기차에는 객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객차가 기관차에 와서 붙겠습니까? 기관차가 객차에 가서 붙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객차는 동력이 없잖아요. 객차는. 기관차가 객차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객차를 끄는 것이거든요. 기관차가 뭘 뜻하겠습니까? 리더죠. 리더. 그래서 리더는 팀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야 돼요. 끊임없이 다가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는,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언제나 먼저 다가가고 꾸준히 연결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기관차가 객차에 가서 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리더는 가만히 있고 기관차는 가만히 있고 객차가 기관차에 와 붙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리더는 먼저 어떤 한 발이라도 앞서가고 더 어떤 그런 리더십의 원리를 깨닫고 있고 또 열정도 더 많고 하는, 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책임이 그만큼 리더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리더가 팀원들한테 다가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는 언제나 먼저 다가가고 꾸준히 연결을 강화하는데, 그렇게 애쓴 흔적은 조직의 기능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드러난다. 리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팀원들이 잘해가지고 조직의 성과를 내주길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조직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희생의 법칙이라고 했죠. 근데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고요? 리더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리더가 먼저 희생해야 되듯이 이 연결의 법칙에서도 리더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애선 흔적은 어떻다고요? 조직의 기능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연결을 강화를 했을 때 조직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른데 리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팀원들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고 성과가 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연결의 법칙입니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요? 예, 리더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인물로서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르호보암을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은 이 아주 추진력을 강화를 일으킨 거죠. 다윗은 추진력을 일으키고 그것을 더 강화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력이 멈춰버린 게 그의 아들 때 와가지고 르호보암에서 멈춰버렸거든요.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지만은 그 사람도 어떤 이게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을 잘 못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왜 그렇게 추진력이 멈춰버렸냐? 그 어떤 지혜로운 그런 장로들하고 연결이 그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은 장로들하고 그 어떤 이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조언에도 아주 차갑게 대하고 말이죠. 딱딱하게 대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진력이 멈춰버렸다니까. 현대적인 인물로는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예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밥돌이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밥돌이라는 의원은 말이죠. 아주 좀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어떤 이렇게 그 카리스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요소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끌게 하는 또는 매력을 주는 요소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주는 어떤 그 유권자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 오히려 그 밥돌의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도울이 훨씬 더 친밀하게 그 유권자들한테 다가갔어요. 그나마 엘리자베스 도울 때문에 그만한 표를 얻긴 했지만은 결국은 대통령 못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유권자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연결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연결의 법칙을 친밀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 친밀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관심이 없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그 연결을 다가가고 연결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선 흔적은 조직의 기능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우리 리더님들은 먼저 다가가고, 그죠? 리더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애선 흔적이 조직의 기능 속에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직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이펙티브 리더가 되시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